자, 즐거운 의사생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출연하고 있는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름 교수님은 어떤 진료를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학과에서 소아재활을 전공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병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이제 재활이 필요한 발달이 좀 느린 아동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발달의 지연이 일어나고 이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아이들을 빨리 진단을 해서 이제 조기에 재활 치료를 해서 지역사회에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네, 김보름 교수님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빨리 발굴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는 거고, 그럼 장 교수님께서는 어떤 진료를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에서 이제 소아를 담당하고 있는 장우영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내성마비나 신경근육계 질환과 관련해서는 재활을 해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 근육이나 인대가 강직이 돼서 재활로는 좀 보행이나 이런 운동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단계가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술적 치료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수술을 하고 나면 또 김보름 교수님께서 다시 재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민구 교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 아이들을 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 잘 진료하고 치료해 주시면은 얘네들 이제 퇴원해서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은 학교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친구랑도 사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그러려면 체육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체육을 장애 유형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법, 재활체육이라고 하는데, 그 재활체육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오늘 또 진료를 보셨잖아요. 예, 오늘은 어떤 아이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 이제 장우영 교수님께서 이제 수술해 주시고 이제 재활을 위해서 입원한 7세 아이를 이제 진료를 하고 왔는데요. 그 아이가 그전에는 겨우 이제 워커를 잡고 이제 걸을 수 있는 정도인데, 워낙 걸음의 양상이 많이 좀 경직과 이제 여러 변형이 있어서 이제 걸음걸이도 이쁘지도 않고 이제 걷는 거리도 많이 좀 짧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보행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장은 교수님께서 수술을 해주셨고요. 이후에 아이가 재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지금은 재활 치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아이가 워낙 밝고 이제 똘똘한 아이여서 제가 맨날 아침마다 이제 혜진 때 만날 때 저에게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가 똑같이 생각나는데요. 처음에 외래를 들어올 때는 어머니가 먼저 들어왔고요. 뒤에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있길래, 그래서 얘 수주가 하는구나 했는데, 뒤에 있었던 이유는 잘 보행을 못해서 그런 거고, 진료 볼게 일로 와봐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게 안아서 제 앞으로 데려왔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할 것 같다가 물어보면은 아주 자기가 뭐가 불편한지, 어떤 점을 했으면 좋아할지 이런 것을 또렷하게 얘기하길래 얘 참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기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돼요 하면은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수술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 수술 후에 생길 아픔 이런 게 걱정돼서 막 울기는 하지만 씩씩하게 잘 이겨냈고, 수술 후에 가면은 아주 자기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또는 이제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가 와서 같이 놀아줬다 이러면서, 또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언제쯤 갈 수 있냐 이러면서 아주 저희에게 하면은 회진 돌고 돌아갈 때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꼬맹이가 아주 뚜렷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어제도 그 외래한 회진 때 저를 잘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전공의는 엄마가 시킨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하면 저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사탕을 주더라고요. 저희. 그 라는 아이는 몇 살 때 그러면 처음 보신 거예요?
저는 사실 작년에 이제 여기 병원에 근무하게 돼서 제가 본 거는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그 병원 재활치료실을 다닌 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숙아로 좀 출생을 해가지고 뇌성마비 진단을 좀 빨리 받아서요. 그때부터 꾸준히 재활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진단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1년 요 정도 때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늦어지나요? 심한 증상을 가진 아이는 사실 6개월 전에도 저희가 진단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아주 빨리 이제 뇌성마비라고 확진하기보다는 위험 요인이 고위험 이제 영아로 생각하고 저희가 재활치료를 하되 아마 진단을 아마 돌은 좀 지나가지고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기능을 평가하고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뇌성마비를 진단을 받는 그 시기에는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게 좀 그려지시나요? 아니면은 와 이건 얘는 정말 얘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아지는 애도 있고 얘는 되게 안 좋아지겠는데 굉장히 좋아지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중구난방인가요? 사실 약간 그 소아 질환뿐만 아니고 사실 성인 질환들도 이제 처음에 발병했을 때, 처음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증상을 이 굉장히 사실 뭐 재활이나 이런 장기 이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아이의 발달의 정도, 지연의 정도를 보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 과정에서 아이가 처럼 굉장히 인지가 괜찮고 언어 기능이 괜찮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되고 재활 치료 잘 받으면은 기대 이상의 회복을 보이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윤주 같은 아이가 어린 나이에 수술은 누구에게나 힘든 거니까 어린 나이에는 수술은 잘 안 할 텐데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뇌성마비는 다 어렸을 때 진단받고 계속 같이 자라니까 수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나이 최저 연령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죠. 사실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뭐 정외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부모님들도 아주 고민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쯤 수술을 해야 될까? 꼭 해야 될까? 한다고 하면 하고 난 뒤에 합병증은 없나?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거를 논문을 낸 적도 있는데요. 가장 큰 걱정이 재활입니다. 수술 후에 재활은 얼만큼 해야 될까? 과연 보조기를 착용해야 될까? 얼만큼 또 착용해야 될까? 더하기 수술 후에 얼마나 아플까? 얘가 지금도 잘 못 걷는데 수술 후에 더 못 걷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게 가장 큰 걱정이고요. 사실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문에서도 많은 연구가 됐긴 했습니다. 2살 때 해야 된다. 아니다. 10살 때 해야 된다. 어떤 해외 유명한 의사는 2살에서 5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1970년대 얘기고 너무 일찍 하면 또 코디네이션이나 근육 길이의 변화로 재발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너무 늦게 하지 이왕이면 다 키워서 근육 길이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안 자랄 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10살이 넘으면 변형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로 그렇게 효과를 뚜렷하게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언제쯤 해야 되냐? 지금 대개는 한 8세,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하는 게 지금은 거의 일반화돼 있고요. 그럼 수술을 하면은 다 좋아질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슈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정확한 필요한 부위를 셀렉티브하게 해야 되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대개는 예를 들면 아킬레스건은 연장술을 한다. 아킬레스건 연장술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수술할 때 여러 단계의 수술을 동시에 합니다. 고관절, 무릎, 아킬레스 수술까지. 그래서 1단계 다 수준 수술, 그러니까 싱글 이벤트 멀티 레벨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수술을 해서 한 번에 교정을 하고 그게 보통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재활체육 하는 아이들 등을 많이 보시는데 수술을 한 아이들과 이제 수술을 안 한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재활체육할 때 좀 그런 아이들의 재활체육할 때 좀 어떠신지 효과나 아니면 반응이나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저도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뇌성마비 아이들을 운동시키려고 아이들 만나서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때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수술에 관련된 질문을. 그럼 뭐 당연히 재활학과 교수님이나 정형외과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많이 보다 보면은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또 수술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50명의 뇌성마비 아이들을 봤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 GMFCS 레벨 3, 4, 5 정도 좀 안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서도 수술을 하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저는 뭐 어떤 거 받으려면 대부분 다 받든지 아니면은 안 받으려면 대부분 안 받을진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받고 어떤 아이는 안 받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받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언은 못 해주는데 받고 난 다음에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는 그거는 복골복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똑같이 GFCS 레벨 3 정도면 이제 뭐 휠체어 생활도 대부분이지만은 잠깐 워커 잡고 일어나는 것도 가능한 정도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 또 더 보행이 더 잘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재활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수술한 다음에 애가 얼마나 또 엄마가 얼마나 막 시키느냐, 예. 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소아자 하시는 여기서 고려를 해보면은 보통은 그 아까 말씀드린 GMFCS 그 대운동이 단계가 한 3단계 위에 애들은 대부분 그래도 걸어짓거나 보조도구를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아까 윤주처럼 좀 걷는 모습을 좀 이쁘게 해주고 좀 걸을 때 최소한 에너지를 조금 적게 소비하고 걸을 수 있게. 왜냐면 걸을 때 그런 애들 에너지가 좀 많이 드니까요. 많이 쉽게 피로해지고 하니까. 그걸 목표로 아마 좀 장은 교수님 보실 때 정확하게 평가해서 정확한 근육의 근 연장수를 해서 이제 그 부위를 좀 정렬을 교정해주면은 이제 걸을 때 훨씬 쉬워지니까요. 이제 그렇게 목적으로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좀 안 좋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케어하기 너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경직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런 애들은 그걸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이고 사실 보행의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런 정형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는 오히려 걷는 기능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에너지 소비를 좀 적게 하고 손상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수술이 되겠네요. 네, 좀 걷기 위한 목적이죠, 1차적으로. 실제로 이제 그 논문을 의하면 GMFCS 레벨이 낮은 거, 다시 말하면 1, 2가 3, 4, 5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양측 마비보다 편측 마비 같은 경우 수술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보행도 좋아집니다. GMFCS 3, 4, 5가 수술하는 거는 사실은 보행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고관절이 빠집니다. 탈구가 되면 다리가 이제 이게 X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위생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탈구를 예방하는 차원이지 수술 후에 보행을 잘하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수술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운동시켰던 아이들은 좀 더 심한 기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으니까는 수술을 덜 받은 게 당연한 거였네요. 네, 고관절 쪽이 아니면 사실은 특별히 할 이유가 없죠. 네.